말이 조금 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약간 서툴러서 영어를 조금 섞어서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중간에 언제든지 뭐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근데 일단 그 테크니컬한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제 학교 소개 좀 간략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소개를 먼저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은 지금 UC 데이비스라고 해서 University of California 캠퍼스 10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위치는 지금 저쪽 그 노란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안에 데이비스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시간 15분 정도 차로 거리고 뭐 주위에 사크라멘토도 있고 뭐 레이크 타호, 그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도 있고 해서 되게 굉장히 좋은 로케이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그 캠퍼스의 사진을 몇 장 뽑아봤는데요. 이제 학교 내에 공원도 있고 뭐 좀 아름다운 건물도 있고 그리고 자전거 타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랑 자전거랑 같이 다니지 않게 도로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종종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은 저는 지금 현재 UC 데이비스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요. 컴퓨터 사이언스과에서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포닥을 2년을 했는데 첫 해는 그 카네기 멜론에서 지냈고요. 두 번째 해는 UC 버클리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지도 교수님이 알리오시아 에프로스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CMU에 있다가 버클리로 옮기면서 저는 이제 각각 1년씩 그분과 같이 CMU, UC 버클리에서 포닥을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UT 어스틴, 텍사스 어스틴에서 크리스틴 브라운먼 교수님 방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 그 인트레스트는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뭐 딥러닝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그 레벨에 있는 학생들인데요. 박사과정 학생이 4명 있고 석사과정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연구하는 주제들이 조금씩 다른데 뭐 비디오 레코그니션도 있고 attributes도 있고 그리고 그 first person vision이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를 착용하고 구글 글라스 같이 이렇게 착용했을 때 그런 영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만드는 그런 주제도 있고 또 얼굴 인식, 뭐 transfer learning 그리고 그 컴퓨터 게임이나 그래픽스 데이터 갖고 배우는 synthetic 데이터 갖고 그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설명드릴 주제는 weekly supervised learning인데요. 두 가지 그 서브토픽을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object localization이고 두 번째는 phrase localization입니다. object localization은 올해 ICCB 2017년도 학회에서 이제 발표할 내용이고 그 phrase localization은 한 달 전에 이제 CVPR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일단 object localization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weekly supervised learning이 뭔지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그 standard on strongly supervised object localization learning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그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그 디텍션 모델을 이제 학습시키려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애너테이터가 그 인터넷이나 또는 뭐 사진을 찍어서 자동차가 들어있는 이미지들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바운딩 박스로 표기를 해서 이걸 positive training 데이터로 지정을 해주고 자동차가 없는 이미지들도 구해가지고 그거를 자동차가 없다라는 표기를 해준 다음에 이 positive랑 negative training 데이터 갖고 이제 디텍션 모델을 학습을 시키죠. 그래서 학습된 디텍션 모델이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이제 디텍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팅이 이제 최근에 딥러닝이랑 그러니까 저런 그 애너테이션이 잘 돼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결과가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지금 이 그 테이블 bar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ILS VRC라는 벤치마크 그 챌린지 데이터셋이 있어요. 디텍션. 그래서 이게 매해 열렸는데 2013년도부터 지금 작년까지 결과 보면 굉장히 형성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말했듯이 딥러닝이랑 저런 그 애너테이션이 잘 돼 있는 데이터셋이 커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가 엄청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가 잘 나오려면은 저런 디테일된 애니테이션이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엄청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한 카테고리마다 한 1000장은 저런 식으로 이렇게 바운딩 박스 레이블된 이미지를 그 퍼즐 데이터로 줘야 되고, 또 아예 그 오브젝트가 없는 데이터, 네거티브 데이터는 더 많이 애니테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 그렇게 스케일러블한 어프로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개의 베이직한 카테고리를 이렇게 레코그니션 할 수 있는데 3만 개의 오브젝트를 저런 식으로 애니테이션 하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스케일러블한 어프로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자들이 생각한 게 Weekly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그런 세팅인데요. Weekly Supervised Learning에서는 그 아까와 비슷하게 이제 사람이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직접 사진을 그 해당 포지티브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이미지들을 찍고 포지티브 레이블을 줘요. 근데 아까와 달리 이제 애니테이션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에 그 자동차가 있다, 없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주는데 있는 이미지에는 어디에 있는지는 표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Weekly Supervised Setting인데요. 이게 저런 이미지 갖고 이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그 positive 레이블에 해당되는 그 이미지 리전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그 발견된 리전 갖고 이제 디텍션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오면 디텍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애니테이션이 그냥 이미지 레벨에 그냥 그 오브젝트가 있다 없다로만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칩하고 빨리 애니테이션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스케일러블한 어프로치긴 한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표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챌린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 보는 각도나 뭐 그 차의 위치나 뭐 다른 오브젝트가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자동차 카테고리더라도 뭐 모양도 다를 수 있고 색깔도 다를 수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보통 이런 알고리즘들이 Weekly Supervised Setting에서 자동으로 그 오브젝트를 찾는 결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자동차의 한 일부분만 찾거나 또는 뭐 그 자주 같이 일어나는 컨텍스트까지 발견을 같이,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가 자동차랑 같이 자주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주위에 나타나는 도로까지 이게 같은 자동차 리전이다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알고리즘이 이 자동차 전체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핏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부분만 찾고, 왜냐하면 바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는 항상 거의 나타나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이제 컨텍스트까지 찾아서 더 이렇게 실질적인 원하는 그 로컬라이제이션보다 좀 더 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그 에러, 그 미스테이크들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 바로 해도 되나요? 예. 네. 일반적인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멀티 오브젝트를 커버를 하는지 아니면은 싱글 오브젝트만 그러니까 사실 원하는 건 멀티플 인스턴스가 있을 때 다 찾는 건데요. 그 Weekly Supervised Setting에서 보통 레이블 애니테이션이 주어졌을 때 차가 있다 없다만 얘기해주지 몇 대가 있다 뭐 이런 식까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가정할 수 있는 게 적어도 한 대는 있다라는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태까지 나온 방법들은 거의 하나밖에 못 찾아요. 왜냐하면은 두 개를 찾기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없는데 뭐 세 개를 찾는다 이러면은 이제 두 개의 네거티브 데이터가 생기기 때문에 안전한 쪽으로 보통은 이제 발견을 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지에 태깅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2003년 막 토픽 모델 시절부터 있던 거 보면 그쵸. 이미지에 뭐 있고 그러니까 태깅을 하는데 그 문제랑은 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문제 정의로 가도 되는 건가요? 비슷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오브젝트만 찾는 게 아니라 그 오브젝트를 찾은 다음에 이제 그 디텍션 모델을 학습까지 시켜서 새로운 이미지가 왔을 때 이제 디텍션 하고 싶은 거니까 그 차이는 좀 있는데 비슷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로컬라이제이션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weekly supervised learning의 좀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려고 해서 최근에 그 논문들이 몇 개가 나왔는데요. 2014년에 립스에 그 제가 같이 참여한 논문에서는 그런 어떤 그 discriminative한 region을 여러 개를 찾아서 co-occurring 하는 부분들을 같이 찾아서 더 오브젝트를 잘 찾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논문을 발표했었는데요. discriminative region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positive label 된 그 트레이닝 데이터랑 negative label 된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을 때 positive 데이터에 자주 일어나고 negative 데이터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region들을 찾는 게, 그러니까 찾아서 나온 결과가 discriminative reg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얼굴이나 뭐 몸 이런 게 이제 거의 사람 이미지에만 있기 때문에 발견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런 co-occurring, spatially consistent하게 co-occurring한 region들을 그룹핑해서 더 그 오브젝트를 잘 localize 하자, 그런 내용으로 논문을 발표했었고, 저희 랩에서 작년 CPR 2016년에서 나왔던 논문에서는 이제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를 써서 같이 로컬라이제이션을 더 임프루브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논문을 냈어요. 근데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모션이랑 타임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 오브젝트가 어떤 카테고리인지 모르더라도 그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픽셀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은 이미지보다는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써가지고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더 잘하자, 그런 내용으로 논문을 냈었고, 그 다음에 작년 또 CPR 2016년인데 MIT 그 앤토니오 토라바 랩에서 나온 그 어떤 글로벌 에버리지 푸링 레이어를 써가지고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할 때 로컬라이제이션을 더 잘하자, 이런 내용으로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논문들의 좀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저 립스 2014년 논문 같은 경우에는 discriminative region들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룹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약에 어떤 오브젝트 파트가 discriminative하지 않다고 결정이 되면은 벌써 그 최종적으로 그룹핑을 할 때도 오브젝트의 그 어떤 부분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신발이나 발, 뭐 다리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비슷하게 생긴 게 사람 아닌 이미지에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discriminative하지 않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discriminative region들을 그룹핑할 때 이건 사람이다 했을 때 다리 부분은 예를 들면 빠지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 비디오를 같이 써서 하는 거는 이제 비디오가 그 해당 카테고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이런 비디오를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같은 카테고리 레이블을 써서 이제 리트리브를 하는데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뭐 이 비디오가 많지만 뭐 그렇지 않은 그 물체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고, 최종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objective function이 그 classification이거든요. classification의 objective를 갖고 이걸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에 사람이 있냐 없냐는 예를 들면 사람 얼굴만 봐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사람 얼굴 말고 다른 부분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이 목적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ICCB 2017년도에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트레이닝 이미지가 dog라는 카테고리 레이블을 갖고 있을 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면은 학습시킨 다음에 분석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그 가장 discriminative한 부분을 보고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서는 이제 강아지의 얼굴을 보고 이 그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가 저 이미지에는 dog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얼굴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찾고 싶은 거니까 이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이제 논문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그 이미지의 반을 그냥 랜덤하게 일단 숨겨요. 이게 인투이션이에요. 그래서 반을 숨겼을 때 이 경우에는 이 특정 example에서는 강아지의 얼굴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 가려진 이미지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넣으면은
이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딴 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강아지의 다리를 보고 저 이미지에는 강아지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투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방법 이름이 하이드 앤 시크인 이유가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제 숨바꼭질 뭐 이런 그런 게임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의 부분을 그러니까 반을 숨겨서 억지로 다른 부분을 찾게끔 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 있는데 예. 저 마스킹 패턴을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해서 예. 한 이미지를 좀 여러 번 사용해서 약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설명드릴 건데 바로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어프로치 섹션을 들어가면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각 트레이닝 이미지마다 이렇게 어떤 S by S 패치 그리드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트레이닝 이퍽마다 랜덤하게 반을 그냥 숨겨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퍽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간단한 컨셉이거든요. 그 딥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할 때 보통 같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써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쫙 스위핑했을 때를 한 이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여러 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퍽으로 나눠주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아까 질문하신 분이 얘기했듯이 이제 다르게 숨기는 거죠. 랜덤하게. 그래서 랜덤하게 숨기면은 각각 뭐 다른 오브젝트 파트가 숨겨지고 그 숨겨진 이미지들을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로 CNN에 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 학습되는 오브젝트 펑션은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트레이닝된 CNN은 이제 테스팅 때는 전체 이미지가 들어오고 숨기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이제 그 테스팅 데이터로 넣어서 이제 저 트레인된 CNN이 하는 게 그 레이블을 주고, 그러니까 저 이미지에는 뭐 예를 들면 강아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왜 그런지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쓰거든요.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까지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은 그 강아지의 얼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부분도 이제 찾는 거죠. 왜냐하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거의 한 반은 강아지 얼굴이 없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트레이닝 때 강아지 얼굴 말고도 다른 부분을 이제 찾은 거죠. 그러면은 예. 어떻게 보면은 되게 디스크리미너티브 할 때 중요한 정보들이 날아가게 되면 예. 나머지 부분 가지고 어텐션을 하게 될 텐데 예. 그럼 어텐션 된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동물들 수준에서 구분해봐야 별 의미 없는 정보들에 강제로 어텐션이 되다 보면은 동물들을 클래시파잉하는 능력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동물 사이를 구분하는 예를 들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기 더 힘들어진다든가 아니면 비슷하게 생긴 동물들을 구분하기 힘들어진다든가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능력은 훨씬 향상이 되는데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 능력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식으로 이런 여러 개를 넣을 때 숨긴 것도 넣고 안 숨긴 것도 넣고 뭐 이 숨기는 사이즈도 변형해서 넣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그러면은 조금 더 그런 문제를 이제 보완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엔트로피 같은 걸 계산할 수 있어서 특정 엔트로피 로스가 많은 부분은 좀 많이 넣고 좀 적은 부분을 좀 적게 넣고 어차피 그 부분은 개수 자체가 많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뭔가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미니 배치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은 아까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MIT에서 나온 작년 CPR 2016년 논문을 그냥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convolutional layer들이 있고 맨 마지막 convolutional layer에 보통은 이제 max pooling으로 그러니까 classification layer 전에 max pooling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global average pooling이라고 해서 그냥 average pooling을 하는 거예요. 각 마지막 convolutional layer의 feature map들. 근데 intuition이 뭐냐면 average pooling을 하면은 모든 이 로케이션에 있는 액티베이션들이 최종 클래시피케이션에 컨트리뷰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더 퍼진 모든 부분을 찾게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끔 하는 역할을 해줘요, 이 average pooling. 그래서
이 각 피처 맵마다 average pooling 된 그 value를 이제 classification layer로 넣어서 웨이트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Australian Terrier라는 레이블을 주기 위해서 이 웨이트를 뭐를 배웠냐 보면은 그 웨이트 갖고 이제 액티베이션 맵들에 다시 웨이트를 줘서 그 weighted sum을 해서 결과를 내는 게 이제 localization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 Australian Terrier라는 레이블을 주기 위해서 이 픽셀들이 contribution 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 방법을 저희 네트워크로 쓰고요. 저희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긴 한데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트레이닝 때랑 테스팅 때랑 그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트레이닝 때는 그 픽셀들을 이렇게 숨겨주는데 테스팅 때는 안 숨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간에 그 디스트리뷰션 임밸런스가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미지가 딱 들어왔을 때 첫 번째 그 컴포지셔널 레이어에 필터들이 있는데 그 필터가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모든 그 패치를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어떤 액티베이션을 프로듀스 하죠. 근데 트레이닝 때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액티베이션이 나와요. 첫 번째는 그 필터가 그 어떤 숨겨지지 않은 픽셀들만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숨겨진 픽셀들만 이렇게 커버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숨겨진 픽셀도 있고 안 숨겨진 픽셀도 있는 그런 리전을 커버했을 때, 이런 세 가지의 액티베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액티베이션이라는 게 그 필터 웨이트가 있고 그 밑에 있는 픽셀들의 그 value를 다 프로덕트에서 나오는 게 액티베이션인데 여기 보듯이요. 근데 첫 번째 경우 그 파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 때랑 테스팅 때랑 저 액티베이션이 평균적으로 디스트리뷰션이 같아요. 왜냐하면 숨겨진 픽셀이 두 경우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디스트리뷰션은 트레이닝 때나 테스팅 때나 그냥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두 경우에는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트레이닝 때는 숨겨진 픽셀들이 있고 테스팅 때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디스트리뷰션의 그러니까 틀린 디스트리뷰션을 고치기 위해서 저 히든 픽셀 밸류를 세팅을 잘 해줘야 되는데 저희 논문에서 이제 증명하는 게 뭐냐면은 이 히든 픽셀 밸류를 트레이닝 데이터의 모든 그 RGB 밸류들의 평균 값으로 지정을 해주면은 expectation을 봤을 때 트레이닝이랑 테스팅 때랑 그 액티베이션이 같다는 걸 저희가 증명을 하거든요. 근데 컨셉션이 그냥 생각해봤을 때 결국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어떤 필터가 그 숨겨지지 않은 이미지들의 이렇게 액티베이션들을 봤을 때 그 평균 값이랑 어떤 평균 값으로 된 리전에 이 액티베이션을 필터를 놨을 때 액티베이션 나오는 거랑 거의 expectation을 봤을 때 같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히든 픽셀 밸류를 트레이닝 데이터의 모든 픽셀들의 그 RGB 밸류의 그 mean, 그러니까 평균 값으로 지정을 해주면은 트레이닝 때랑 테스팅 때랑 디스트리뷰션이 같아져서 실제 결과는 잘 나와요. 근데 만약에 저 히든 픽셀 밸류를 그 평균 값으로 안 놓고 다른 값으로 이제 놓으면 결과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트레이닝 때 봤던 그런 데이터랑 테스팅 때 봤던 데이터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균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좀 추가해서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더 좋아지거나 나빠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expectation 밸류 자체는 보장이 될 테고, 어차피 그렇죠. 가우시안이 될 테니까. 그렇죠. 좀 더 이제 그런 어떤 디비에이션을 넣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로버스트니스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테크닉을 쓰는데 그쪽도 그냥 균일하게 그냥 밸런스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쵸. 다 발라버리면 거기서 약간의 노이즈를 주면 어차피 이 외부 부분들은 정보들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밸런스를 만드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사실은 돌려봐야 일단 그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방법을 이제 그 evaluation 하기 위해서 ILSBRC 그 2016년도 데이터셋에 이제 결과를 냈는데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그 localization이나 뭐 classification 이런 챌린지에 이제 주로 벤치마크로 쓰는 데이터셋이고요. 이 데이터셋에 1000 카테고리가 있고 트레이닝 이미지는 1.2 밀리언이 있고 테스팅은 이제 한 5만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보시면요. 지금 왼쪽에는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CPR 2016년도 그 MIT 방법,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줄여서 AlexNet Gap, 그러니까 Global Average Pooling Network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베이스라인이고 저희 방법은 저 똑같은 네트워크를 쓰는데 단지 하나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이제 트레이닝 이미지를 그 숨겨주냐 안 숨겨주냐 그 차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완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이제 AlexNet Gap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이미지를 봤을 때 거의 포커스가 그냥 가장 중요한 부분에만 가겠죠. 그래서 뭐 원숭이 같은 경우는 머리, 뭐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것도 머리, 뭐 뱀도 머리,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그냥 가장 그 discriminative한 파트만 찾고. 근데 저희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찾긴 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부분도 찾는 거죠. 왜냐하면 트레이닝 데이터 때 그 중요한 부분이 그 없어진, 그러니까 숨겨진 경우가 한 반은 됐으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이 훨씬 잘 돼요. 그리고 여기 더 결과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토끼나 뭐 잠자리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만 찾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날개도 좀 찾고 다람쥐는 이제 꼬리도 찾고 뭐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퀀티테이티브하게 이밸류에이션도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보여주는 컬럼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Ground Truth Known Localization이고요. 두 번째 컬럼은 Top 1 Localization이에요. 근데 이 Ground Truth Known Localization은 뭐냐면 테스팅 때 그 테스트 이미지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는 아는데 그 위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잘 찾냐 못 찾냐 그걸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고 Top 1 Localization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팅 이미지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오브젝트의 그 로케이션도 모르고 그래서 두 개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도 correct 해야 되고 그 로컬라이제이션도 correct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그 evaluation 매트릭인데 지금 보면은 그 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AlexNet Gap 그러니까 저희 그 방법이랑 네트워크는 완전 다 똑같은데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 경우에는 안 숨긴 거고 이거는 이제 반씩 숨긴 그런 세팅이죠.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 결과는 엄청 향상되고요. 여기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도 향상되지만 클래시피케이션 조금 줄어요. 그래서 그 로컬라이제이션이 워낙 임프루먼트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결과 훨씬 좋긴 한데 클래시피케이션 살짝 주는 그런 좀 그 위크네스가 있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저희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 그 이미지만 이렇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특정 네트워크에 그 타입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방금 전 결과에서는 그 AlexNet Gap이라는 네트워크를 썼었는데 이 경우에 이제 Google Net Gap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Google Net Gap으로도 이제 트레이닝 해보면은 결과가 그런 전 그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좀 비슷한 그런 임프루먼트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롭아웃을 아시는 분들은 좀 이 방법이 드롭아웃이랑도 좀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컨셉슈얼하게 이제 드롭아웃이랑 차이점은 뭐냐면 드롭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알고리즘을 학습할 때 그 오버피팅이 좀 안 되게끔 어떤 레귤러리제이션으로 쓰이는 그런 테크닉이고요. 저희 방법은 그런 의도보다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더 잘하겠다. 그런 의도로 이제 숨기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에서는 드롭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하게 유닛을 숨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반으로. 그러니까 죽이거나 안 죽이거나. 근데 저희 방법은 랜덤하긴 한데 어떤 리전을 통째로 이제 숨기니까 드롭아웃은 이제 거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숨겨지는 거는 힘들죠. 그리고 보통 드롭아웃 같은 경우는 어떤 그 CNN이 있을 때 좀 higher level에
있는 그런 유닛들을 드랍하는데 그 비교상 여기서는 이미지 픽셀을 드랍아웃으로 드랍아웃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결과를 보면은 이제 트레이닝 때만 드랍아웃을 했을 때 그 테스팅을 안 하고 그랬을 때 이제 결과가 이 두 번째 로고 그 트레이닝이랑 테스팅 때 둘 다 드랍아웃을 해봤을 때 결과인데요. 트레이닝 때만 하면은 결과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와요. 왜냐면은 이게 로컬라이제이션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트레이닝이랑 테스팅 때 둘 다 하면은 좀 트레이닝이랑 테스팅 디스트리뷰션이 드롭된 디스트리뷰션이 비슷해져서 결과가 향상되긴 하는데 역시 그 제가 아까 말했듯이 어떤 중요한 파트가 다 숨겨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랜덤하게 이렇게 드롭해버리면 그래서 결과를 실제 분석해보면은 드롭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강아지가 있으면 머리 쪽에 이제 포커스가 가고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localization을 improve하는 그런 최종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 저희 방법이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런 어떤 어려운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도 좀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이제 그 ground truth label이 African crocodile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악어의 머리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베이스라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머리를 찾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는 이제 지금 잘못 클래시피케이션이 된 건데 저희 방법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억지로 이제 숨긴 경우가 한 반이 되니까 이제 이런 이미지가 들어와도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occlusion 된 그런 difficult한 이미지들도 클래시피케이션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localization도 향상되고 어떤 occlusion 된 오브젝트를 찾는 것도 더 잘하긴 하지만 그 failure case도 있는데요. 제일 큰 그 failure case를 두 가지 약간 종목으로 이렇게 묶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localization이 최종 태스크이기 때문에 그 만약에 그 오브젝트 인스턴스 두 개가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은 저희 방법은 이제 그걸 이렇게 이게 하나의 꽃이고 이게 또 하나의 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뭐 weekly supervised setting에서는 다들 이제 겪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failure case는 뭐냐면은 어떤 co-occurring object가 있을 때 co-occurring object까지 찾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보통 베이스라인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이 게이트만 집 앞에 있는 게이트만 찾아야 되는데 집까지 찾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게이트가 보통 집이랑 같이 주로 나타나는데 게이트를 많이 숨기다 보면은 이제 집이 게이트인 걸로 약간 학습을 해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보다 이제 그런 에러는 조금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연구인데요.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제일 기대를 걸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은 보통은 이제 그 딥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할 때 트레이닝 데이터가 보통 적기 때문에 뭐 이미지넷이나 어떤 큰 데이터셋에 그 연관된 태스크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실제 태스크에는 이제 파인-튜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최종 태스크에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미지넷 같은 데다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프리-트레인하고 뭐 디텍션이나 뭐 세그멘테이션 할 때는 이제 어떤 작은 데이터셋에 파인-튜닝 하는데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이덴식으로 만약에 프리-트레인을 이미지넷에서 해서 파인-튜닝을 이제 어떤 로컬라이제이션 타입 그러니까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이나 뭐 또는 키포인트 로컬라이제이션 그런 거를 하면은 결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프리-트레이닝 때 벌써 로컬라이제이션을 더 잘하게끔 그 어떤 약간 바이어스를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기대를 지금 걸고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 지금 잠깐 첫 부분에 질문이 있으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한 가지 질문이 좀 궁금한 건데 그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리전을 어쨌든 간에 그 이용해서 이제 뭔가 좀 전체적인 어떤 업젝트의 그 리전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 포커스해가지고 클래시파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건 뭐 CNN 자체에
한계일지 아니면 이거의 한계일지 모르는데 그 혹시 예를 들어서 디스크리미티브 리전을 찾기 어려운 이미지들 예를 들면 뭐 구름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클래시파이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weekly supervised 세팅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찾는 오브젝트가 뭔지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결국에는 말씀하신 뭐 discriminative region을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배로 이렇게 레이블된 이미지들을 보면 배는 거의 물에 한 99%는 나오기 때문에 물이 항상 같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카테고리에 물이 없으면은 이 방법은 그냥 물이 배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미지에 물이 없기 때문에 아 물이 배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있어요. 그거는 어느 weekly supervised 방법이든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사람한테도 어떤 새로운 오브젝트가 여기 있다 해서 뭐 저희가 모르는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 다음에 분석해봐라 하면은 이건 배가 될 수도 있고 물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방법.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약간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weekly supervised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좀 다양해야 되고 각 카테고리에 또 데이터도 좀 많아야 돼요. 네. 그 기준을 반을 숨기는 걸 하셨는데 예. 숨기는 비율에 따라서 예. 성능이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맨 마지막 제가 지금 슬라이드 맨 마지막에 보면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숨기는 그 그리드의 패치 사이즈를 변형시켜 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몇 프로를 숨기냐 그걸 해봤는데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주는 게 실제 숨기는 그 패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6x16, 32x32, 40 뭐 이런 식인데 보면은 숨기는 그 패치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적용을 하진 않아요. 근데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데는. 근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클래시피케이션도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중요한 부분이 사라질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큰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은데 이제 그건 또 이미지 내 오브젝트의 스케일에 관해서도 그게 달라질 수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일 결과가 잘 나오는 거는 이런 패치 사이즈 여러 개를 어떤 세트를 주고 그것도 역시 이제 랜덤하게 숨기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로 랜덤하게 고르게끔 해서 믹스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믹스할 때 아예 안 숨긴 것도 넣어주고 뭐 숨긴 것도 넣어주고 숨긴 사이즈도 변형시켜서 넣어주고 이러면 결과가 제일 잘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몇 프로를 숨기냐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25%를 숨기는 거 33 뭐 이런 식인데 실제 로컬라이제이션 결과에는 어느 정도부터 숨기기 시작하면은 큰 차이는 없어요. 결과가 잘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지금 타원 로컬라이제이션에서 클래시피케이션도 잘해야 되는 evaluation 메थ드거든요. 이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너무 많이 숨기기 시작하면은 결과가 내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건 결국에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잘 되지만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 너무 많이 숨기면은 이제 뭐 사람도 봤을 때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런 약간 클래시피케이션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숨기실 때 예. 지금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온 결과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숨기시는 거. 제가 첫 부분을 좀 예.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때 그냥 랜덤하게 숨기는 거예요. 각 트레이닝 이미지. 만약에 학습하고 나온 결과를 바꾸러 다시 숨기는 작업을 역으로 하면은 어떻게 결과가 좀 더 좋아질까요? 네, 그렇게 할 수. 그러니까 처음에 뭐 숨겨진 그거를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다른 부분.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트레이닝 뭐 타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이제 몇 번을 그런 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도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랜덤하게 해도 좀 결과가 꽤 잘 나와서 네. 혹시 저 탑원에 대해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떨어지는데 네. 혹시 탑5는 어떻게 나오는지 탑5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논문을 확인해 보긴 해야 되는데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트렌드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떨어진다고 나와야 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은 탑 1이든 탑 5이든 향상이 굉장히 많이 되고 클래시피케이션은 조금 떨어지고 두 경우 다. 혹시 저 하이덴시티로 패치를 가릴 때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안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어서 패치가 이미 그 오브젝트 전체를 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특- 트레이닝을 아예 할 수가 없는데 혹시 그거를 보완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오브젝트가 좀 작으면은 아예 숨겨져서 그 어떤 레이블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레이블 노이즈가 조금 들어가도 실제 그 딥 네트워크를 트레인할 때는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좀 뭐 예를 들면 25% 정도 트레이닝 데이터에 레이블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이제 워낙 큰 노이즈가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세팅한 한 반 정도 하면은 이렇게 퀄리테이티브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 오브젝트가 완전히 숨겨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작은 오브젝트가 아닌 이상. 네, 혹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더 없으면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phrase localization을 weakly supervised setting에서 하는 건데요. 이제 그 여태까지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랑 어떤 태그가 있을 때 그런 weakly supervised setting에서 localization을 하는 거를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가 있고 뭐 오브젝트 레이블이 있고 그 오브젝트가 어디 있는지는 안 주어졌을 때 그 오브젝트를 찾는. 그래서 이런 세팅으로 이런 세팅에서 학습하는 weakly supervised learning 그 알고리즘들이 한 99%는 이런 세팅이에요. weakly supervised라고 얘기하면. 그 주어진 그 image level 레이블이 뭐 태그가 될 수도 있고, 뭐 attribute, 그러니까 신발이 뭐 포인티하냐 안 포인티하냐, 또는 뭐 사람이 웃고 있냐 안 웃고 있냐 이런 식으로 태그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weakly supervised 그 세팅에서 그런 태그를 줬을 때 semantic segmentation,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를 그려주는 게 아니라 각 픽셀마다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그런 세팅으로 이제 그 학습하고 또 segmentation 하는 그런 그 논문들이 많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팅이 이미지랑 어떤 태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weakly supervised learning 한 99%는 그런 식으로 learning을 해요. 근데 사실 태그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태그를 주면은 뭐 이렇게 뭐 cat, hand, donut 이렇게 태그를 주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고 이 태그만 보여줬을 때 여러분께 뭐 이 태그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굉장히 다른 이미지들을 상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태그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그러니까 limited 된 information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natural한 거는 어떤 caption이나 description을 주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이미지에 뭐 a gray cat staring in a hand with a donut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제가 만약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고 이 태그만, 그러니까 이 description만 보여드리면은 아마 상상하는 이미지가 조금 더 비슷해질 거예요, 다들. 그렇죠? 그래서 그 caption이나 description이 훨씬 더 informative하고 natural한 어떤 annotation 방법이죠. weakly supervised setting에서도.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골이 뭐냐면은 그 어떤 트레이닝 이미지랑 그 해당되는 그 image level description이 주어졌을 때 그 description에 있는 그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나운들을
이 트레이닝 이미지의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레이 캣이 어디 있고 그 핸드가 어디 있고 도너트가 어디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네, 비주얼 그라운딩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어떤 그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거를. 그래서 이 비주얼 그라운딩은 많이들 저희 커뮤니티에서 많이들 연구를 한 주제인데요. 보통은 그 fully supervised setting에서 그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 어떤 region이 있으면 그 region에 해당되는 뭐 description이 있나 또는 이미지랑 description이 있을 때 그 description에 나타나는 오브젝트들이 이미지에 어디 있는지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에 벌써 그 annotation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학습을 하고 또는 그 어떤 그 strongly supervised 세팅에서 트레이닝된 오브젝트 디텍터를 쓰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뭐 사람 이런 거를 이제 annotation이 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트레이닝해서 이제 디텍션 모델로 이제 이 세팅에서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뭐냐 이미지 캡션 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논문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세팅에서도 어떤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결과가 더 좋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 논문들을 보면은 그 어떤 이렇게 센텐스가 주어졌을 때 그 단어들을 그냥 어떤 시퀀스로만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방법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트렌드랑 좀 다른 그런 방법을 써서 비주얼 그라운딩을 하는데요. 저희 키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 language description이 있으면은 그 description에 관한 어떤 그 structure가 있거든요. 어느 쪽에서. 그래서 언어 쪽에 있는 그러니까 natural language 쪽에 있는 그 structure를 그 이미지 그 visual grounding 할 때 이제 transfer해서 그 structure로 이제 constraint를 줘서 localization을 더 잘하겠다는 그런 키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structure를 그 언어 language 쪽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 어떤 syntactic parse tree라는 거를 이제 뽑는데 이거는 이제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쪽에서 많이 연구하는 그런 토픽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존에 어떤 있던 방법으로 이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런 syntactic parse tree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parse tree가 나오면은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determinant가 뭐냐, 뭐 noun phrase가 어디 있고 뭐 그 prepositional phrase 뭐 이런 게 어디 있고, 그러니까 object랑 phrase 간의 어떤 연관, 그러니까 relationship을 주어지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structure를 뽑으면은 장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visual grounding 할 때. 첫 번째는 어떤 뭐 그러니까 determinant들, 예를 들면 어나 뭐 더 이런 그 이미지 픽셀에 해당되지 않은 그런 단어들을 무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같은 이미지를 여러 트레이닝 데이터로, 그러니까 트레이닝 레이블로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에 뭐 a gray cat으로만 annotation 할 수 있고, 또는 뭐 a gray cat staring at a hand로 annotation 할 수도 있고, 그냥 a donut으로 annotation 할 수도 있고, 이 전체 문장으로 annotation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가 여러 트레이닝 데이터로 트레이닝 레이블과 associate 돼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augment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나온 어떤 structure를 visual grounding 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생각한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parse tree를 봤을 때 어떤 같은 레벨에 있는 거를 이제 sibling node라고 하는데, 그 sibling node 간에 해당되는 이미지 픽셀들이 이미지에서는 그 오버랩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 noun phrase에 a hand가 있고 이 prepositional phrase에 with a hand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이미지 픽셀들이 그러니까 이 structure를 봤을 때 sibling이면은 오버랩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99%는 이게 보통 맞는 그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 children, 그러니까 어떤 parent node가 있을 때 그 children node들의 그 픽셀 리전들의 유니언이어야 된다, 이런 가정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 parent phrase가 뭐냐면 a hand with a donut. 그러니까 a hand with a donut에 해당되는 그 이미지 픽셀들이 그 a hand에 해당되는 픽셀들이랑 with a donut에 해당되는 픽셀들이랑 그러니까 유니언이 돼야 된다, 이런 가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constraint를, 그러니까 그 언어 쪽에서 나오는 structure를
비주얼 그라운딩 할 때 이제 그 컨스트레인트를 줘서 비주얼 그라운딩을 더 잘할 위클리 슈퍼바이저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학습하려고 이제 저희가 그 만든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인데요. 여기 보면 약간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크게 지금 모듈이 4개가 있는데 제가 그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Visual Encoder가 있고 Language Encoder가 있고 Semantic Embedding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시키기 위한 그 loss 펑션들이 있는데 그 Visual Encoder는 이 세팅이 지금 보면 그러니까 트레이닝 이미지랑 어떤 프레이즈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Visual Encoder는 이 픽셀로 만들어진 데이터,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어떤 그 세멘틱한 그 하이 레벨 그런 representation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피처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Visual Encoder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많이들 쓰는 이제 VGG Conv 그걸로 이제 아웃풋된 거를 그 이 이미지에 어떤 피처를 쓰고 여기서 나온 그 아웃풋이 사실 두 브랜치로 이제 갈라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language 쪽도 어떤 인코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냥 뭐 캐릭터나 월드로 들어오는 건데 이런 문장을 이제 language encoder를 통해서 어떤 semantic한 representation을 갖게끔 하는 게 저 language encoder의 역할인데 그 language encoder로는 그 two-layer LSTM을 써요. 그래서 이건 그냥 long short-term memory라고 해서 어떤 메모리가 있는 RNN 그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레이즈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프레이즈 내에 있는 단어의 representation은 여태까지 그 RNN으로 하나씩 단어를 넣었을 때 나오는 어떤 hidden vector 그 최종값을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프레이즈 전체의 representation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a group of 3 motorcycles가 있으면 이걸 일일이 이제 하나씩 이제 RNN으로 이렇게 시퀀스로 넣어서 그때마다 이제 나오는 hidden vector가 그때까지 보는 그런 프레이즈의 representation 되는 거예요. 그래서 language encoder랑 visual encoder가 이제 그 phrase랑 이미지의 피처를 뽑고 그 이미지 피처랑 language 피처랑 이제 다른 스페이스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semantic embedding 모듈이라는 게 그 이미지 피처를 language 피처랑 직접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떤 매핑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semantic embedding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 semantic embedding 모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미지 피처가 처음에 이미지가 들어와서 인코딩 되고 나면 두 브랜치로 갈라지는데 밑에 브랜치에서는 이 글로벌 에버리지 폴링을 써가지고 이 어떤 512 다이멘셔널 피처 벡터를 이 이미지 전체를 설명을 하고 그게 이제 그 semantic embedding 모듈로 통과를 해가지고 이미 그 language 피처랑 이미지 피처랑 직접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lower branch이고 위의 브랜치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이제 localization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금 그 어떤 스페이셜 정보는 다 없어졌거든요. 이렇게 average 폴링을 하고 나면 그래서 위의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이 conv layers의 activation map을 preserve 하고요. 그러니까 스페이셜 정보를 preserve 하고 각 스페이셜 로케이션마다 이제 semantic embedding 모듈로 프로젝션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 language 피처를 각 스페이셜 로케이션마다 이제 dot product를 해서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language 피처에 나온 거를 필터로 써서 그 이미지 피처의 그 로케이션마다 이제 그걸 필터로 이렇게 해서 액티베이션을 내주는 게 이 결과.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단에서 예. 파스토리에서 나온 나름의 프레이즈들을 LSTM에 밀어놓고 LSTM에서 나온 피처들로 이렇게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양쪽에 해가지고 이제 시멘틱을 유사하게 만든 다음에 위에서는 리전을 뿌려주고 밑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한다 정도로 이해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loss 펑션이 두 개가 있는데 밑에 거는 이제 classification loss, 그러니까 discriminated loss가 있고
classification loss는 아닌데 뭐 일종의 그런 네. loss고 이 structural loss가 이제 language 쪽에 있는 structure를 localization 할 때 적용하는 그런 loss예요. 저기 LSTM을 사용을 하셨는데 예. 멀티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비슷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러니까 일단 LSTM으로 해보고 네. 결과가 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나와서 저 부분에는 그냥 그렇게 포커스를 많이 안 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LSTM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방법을 쓰면은 그런 게 좀 보완도 될 수 있는데 네. 그쪽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부분만큼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테스팅할 때도 이게 학습이 되고 나면 이제 어떤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오고 그냥 arbitrary한 아무 프레이즈를 줬을 때 그 프레이즈에 해당되는 이미지 픽셀들을 이제 그 학습된 네트워크가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그 loss 펑션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두 가지 loss 펑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discriminative loss가 있고 structural loss가 있는데 그 discriminative los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수직인데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요. 어떤 이미지 피처가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 비주얼 엔코더를 통과해서 비주얼 피처가 나오고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ground truth phrase가 있을 때 예를 들면 two men riding on horses. 그래서 이 phrase가 LSTM 통과해서 나온 hidden vector 그 language feature 그 language feature랑 visual feature랑 이제 가까워지게 그러니까 ground truth 그 pair는 가까워지게 하는 게 이 역할이고 또 랜덤한 어떤 phrase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에 그 associate 돼 있는 그런 phrase 예를 들면 a car parked in front of a building 그러니까 저 이미지랑 전혀 상관없는 phrase죠. 이런 phrase는 그 language feature랑 그 해당 visual feature가 멀어지게 그렇게 하는 게 이 discriminative loss의 역할이고요. structural lo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nguage 쪽에 있는 structure를 visual grounding 할 때 이제 constraint로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structural loss 같은 경우에도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이게 PC는 parent-child고 sib는 sibling loss예요. 그래서 sibling constraint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제 그 structure 이 parse tree를 봤을 때 같은 레벨에 있는 sibling node 간의 해당 픽셀이 겹치면 안 된다 그런 constraint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식을 보시면은 A가 그 attention map이에요. 그래서 attention map을 간단하게 이건 continuous value attention map이긴 한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binary로 생각하면은 그 이미지만한 어떤 binary map이 있고 그게 그러니까 0이면은 그 phrase에 해당되지 않은 거고 1이면 해당되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이 부분이 해주는 게 뭐냐면은 어떤 그 sibling node 간의 해당 attention map들이 같은 픽셀에 1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수식이.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 phrase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background에 있거나 좀 그 이미지에 중요하지 않은 오브젝트들은 보통 이제 사람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 바닥이나 이 테이블 같은 거는 주로 이제 멘션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좀 그러니까 이미지에는 있는 오브젝트인데 멘션되지 않은 오브젝트들을 무시하기 위한 어떤 웨이트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variable이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attention map의 그 magnitude를 봐가지고 같은 어떤 픽셀의 magnitude, 그러니까 평균 magnitude가 좀 적으면은 ignore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variable.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sibling node 간에 해당되는 픽셀들이 overlap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이 parent-child lo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parent node, 그러니까 a hand with a donut에 해당되는 픽셀들이 그 밑에 children node에 해당되는 픽셀들, 그러니까 a hand에 해당되는 픽셀들, 그리고 with the donut에 해당되는 픽셀들, 그거의 union이 돼야 된다. 이런 loss, 그러니까 constraint를 주는 거여서 여기 보면은 이게 그 parent mask고 이거는 이제 children mask의 union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가까워지게 그렇게 constraint를 주는 그런 loss예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된 그 네트워크를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실험 결과를 내봤는데요. 이제 MS 코코랑 비주얼 지놈이라는 데이터셋들을 썼는데 MS 코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에서 쓰이는 데이터셋 중에서 그 어떤 디테일된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 애니테이션 예를 들면 바운딩 박스나 세그멘테이션 애니테이션이 가장 많은 카테고리에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제일 큰 데이터셋이고 비주얼 지놈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내에 있는 오브젝트들의 어떤 프레이즈까지 그 애니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MS 코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레벨로 어떤 센텐스가 주어지는데 실제 오브젝트 이미지 내에 있는 오브젝트 간의 어떤 프레이즈는 없거든요. 근데 비주얼 지놈 같은 경우는 그런 프레이즈 애니테이션까지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 레벨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 세팅에서는 MS 코코에 이거를 트레이닝 데이터를 쓰고 또 테스팅도 하고 그다음에 그 MS 코코에서 트레인된 모델을 비주얼 지놈에 테스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처음 이제 비주얼 지놈에 나온 결과를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테스트 이미지고 이 왼쪽에 있는 게 저희 방법의 아웃풋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 loss 펑션을 보면은 discriminative loss가 있고 structural loss가 있는데 discriminative loss만 썼을 때, 그러니까 language 쪽에 어떤 structure를 안 썼을 때 나오는 그 baseline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 빨간, 파란색 이게 그 attention map고, 그러니까 localization 된 그 attention map고, 하얀색은 ground truth, 이 phrase에 해당되는 ground truth bounding box고, 이 파란 점은 이 heatmap의 가장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제일 높은 그 픽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결과들 보시면요, 저희 방법 같은 경우에는 로컬라이제이션이 이 이미지랑 이 프레이즈가 주어졌을 때 로컬라이제이션이 좀 더 명확하게 잘 돼요. 근데 discriminative loss 같은 경우는 그 language의 어떤 스트럭처를 안 쓰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랭귀지 스트럭처 로스를 네. 안 쓴다는 의미는 로스 펑션에서도 빠질 뿐만 아니라 LSTM에 미루는 때도 그냥 톡으로 미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경우에는 그쵸.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discriminative loss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이미지가 줬을 때 어떤 프레이즈가 예를 들면 단어가 5개다. 그러면은 각각마다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이긴 써요. 네. 네. 오그멘테이션 부분이 필요. 네, 어그멘테이션은 해당이 되는데 그 이제 스트럭처는 안 쓰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파스트리 자체는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믿고 가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조금 그 과정에 좀 문제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떤 잘 안 되는 결과에 그 컨트리뷰션 되긴 해요. 그런 에러들. 그래서 그 퀀티테이티브하게 결과를 내보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localization 그 accuracy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은 숫자가 더 좋은 건데 여기 베이스라인들이 지금 보면 랜덤은 그냥 랜덤하게 그러니까 이 매트릭을 제가 잠깐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비주얼 지놈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런 바운딩 박스로 나오고 저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히트맵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개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 아까 보여준 그 파란 점, 그러니까 그거를 써가지고 그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ECCB 2016년도에 나온 어떤 포인팅 게임이라는 매트릭을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그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랑 어떤 프레이즈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이 하얀색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 알고리즘의 그 어텐션 맵에서 가장 그 확률이 높은 점이 이 파란색 점인데 그 점이 이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 안에 있으면은 이거 correct 이미지고 그 점이 그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 밖에 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 이미지마다 이제 맞았냐 틀렸냐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전 테이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랜덤은 그 점을 랜덤하게 놨을 때 결과고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오른쪽에 있었던 결과, 그러니까 discriminative loss만 썼을 때 결과. 이거는 그 문장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그 태그식으로 이제 오브젝트만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거의 99% weekly supervised setting에서 쓰는 알고리즘들을 약간 represent 하기 위한 그런 베이스라인인데 이건 토큰이라고 해서 결과가 좀 그 전체 문장을 썼을 때보다 좀 안 좋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discriminant loss도 쓰되 이제 그 structural loss 중에 parent-child만 썼고 sibling loss만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게 이제 contribution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MS 코코에도 이제 결과를 낸 건데 MS 코코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레벨로는 이제 문장 그 애니테이션이 돼 있는데 어떤 그러니까 object 그 region마다 뭔가 이렇게 phrase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semantic segmentation 식으로 이제 그 저희 방법은 이제 phrase도 localize 할 수 있지만 단어 하나하나도 localization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이미지랑 어떤 단어를 줬을 때 localization 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역시 그 discriminative loss만 썼던 그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저희 방법은 그 해당 오브젝트를 훨씬 더 localization 잘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quantitative한 결과로도 이 MS 코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gmentation 그 MAP를 본 거예요. 왜냐면 저희 방법은 이제 heatmap이니까 그거를 이제 binary segmentation map으로 매핑하는 거는 꽤 간단하고 이제 MS 코코에는 그런 ground truth annotation이 있기 때문에 이제 segmentation 그 결과를 내봤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베이스라인 방법들보다 저희 그 최종적으로 모든 constraint를 쓰는 게 더 좋다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좋아하는 결과인데요. 이제 그 visual grounding, 그러니까 localization 할 때 사실 보면은 이미지에 중요한 보통 이제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은 벌써 어떤 중요한 오브젝트를 생각하고 벌써 사진을 주로 찍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visual grounding 할 때 어떤 제일 중요한 오브젝트만 찾아도 결과가 꽤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그 알고리즘은 그 제일 중요한 어떤 segment한 오브젝트만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어떤 해당 프레이즈에 속해 있는 그 오브젝트를 찾아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과를 낸 게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같은 이미지에 다른 프레이즈를 줬을 때 그 프레이즈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찾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이미지에 clock towers tall 이렇게 넣으면은 clock tower를 찾고 그 같은 이미지에 buildings by street 하면은 이제 길가에 있는 빌딩 찾고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 MS 코코에서도 역시나 뭐 이 이미지에 버스를 줬을 때는 버스를 찾고 sheep을 넣으면은 sheep을 찾고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를 빨리 예. 그래서 거의 한 3분 정도면 끝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페일리어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일단 parse tree가 저희는 이제 그 맞다고 가정을 하는데 분석을 해보면 한 20%는 에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NLP 쪽에서 이제 그 parse tree 나오는 게 더 명확해지면 결과가 더 좋아지긴 할 건데 어쨌건 이런 에러가 있는 parse tree 갖고 트레이닝 하면은 굉장히 그 노이즈한 트레이닝 데이터가 생기는 거라서 문제가 생기는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센텐스를 주어졌을 때 어떤 language representation을 뽑는 거를 이제 LSTM 갖고 뽑는데 가끔은 거기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a boy on a skateboard weaving between cone이라서 사실 boy도 중요하고 skateboard도 중요하고 cone도 중요한데 실제 그 LSTM 그 representation을 보면은 boy에 약간 포커스된 경우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이 전체 센텐스를 represent 하길 원하는데 실제 그 LSTM이 represent 하는 건 거의 boy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이제 weekly supervised setting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특히 네거티브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셋들은 이런 세팅에서 이제 그 phrase localization을 정확하게 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더 많아질수록 이 방법도 결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요, 저희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제 high density, 그러니까 object localization 하는 거를 설명드렸고, 그 phrase localization, 그러니까 그 language 속에서 structure를 써서 visual grounding을 weekly supervised setting에서 더 잘하겠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제가 시간상 설명 못 드린 것들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굉장히 빨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저희 랩에서 또 하는 토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Transfer Learning의 Face Localization, 그러니까 Facial Key Point Localization을 하는 그런 토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동물에 주로 사람들이 연구하는 게 이제 사람 얼굴 Key Point Localization 하는데요. 저희 랩에서는 그 사람 얼굴을 트레이닝 데이터로 써서 그러니까 동물에 트랜스퍼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제는 이제 동물이 뭐 보통 아프면은 말이나 뭐 양 이런 동물들은 아파도 그 굉장히 숨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진화했을 때 뭐 사자 같은 동물이 잡아먹기 때문에 약한 걸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아파도 이걸 숨겨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의대 쪽 분들이랑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토픽인데 이제 얼굴 키포인트를 로컬라이제이션 잘하면 페이셜 익스프레션 갖고 페인을 좀 레코나이즈 할 수 있다는 걸 그 의대 쪽에서는 보여줘서 그 컴퓨터 비전으로 자동화하고 싶은 게 목적이고 또 attribute localization도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뭐 사람이나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신발이 주어졌을 때 그 attribute에 관한 그 region이 어디 있는지 이것도 역시나 weekly supervising에서 그래서 그 localization도 하고 어떤 랭킹도 하고 그리고 지금 최근 진행되는 연구 주제들은 이제 비디오 오브젝트 디텍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보통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미지 갖고 트레이닝한 다음에 비디오에 있는 각 프레임을 이미지라고 가정하고 그 디텍션을 한 다음에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하는 그런 방법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아이디어가 처음 학습할 때부터 그런 어떤 모션이나 템포 인포메이션을 써서 학습하자 그런 아이디어였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떤 컴퓨터 그래픽스나 게임 데이터가 워낙 지금은 굉장히 리얼리스틱해졌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